이고 이제 합격하고 나서 할 일을 다루는 과목이 우리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이합제 배울 때 중개업하려면 그냥 하라 그랬습니까? 등록하고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등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걸 다루는 거예요. 지금 등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 합격하고 나서 할 일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오늘도 저기 아까 예비 합격자들 많이 오셨죠. 오래 공부하신 분들, 합격하신 분들. 그래서 지금 산에 갔다가 뭐 전혀 정심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여러분도 뭐 열심히 해서 올해 합격하시면 또 여러분 또 이 시기에 또 산에 한번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1년만 열심히 투자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앞뒤도 얘기했지만 합격하려면 수업을 안 빠져야 돼. 수업을 틈만 나면 빠져보면 안 돼. 비 온다고 빠고 눈 온다고 빠고 그죠? 뭐 한다고 빠고 그러면 나중에 다 빠져요. 왜냐하면 뭐 요즘은 진도가 뭐 페이지수가 몇 페이지 안 나가지만 기본서 나오면 하루에 한 40페이지 정도 나가거든요. 40페이지, 50페이지. 한 두 번만 빠지면 100페이지야. 그러면 몇 번 빠져버리면 이게 연결이 안 돼서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빠지 말고 쭉 강의를 열심히 들어야 돼요. 뭐 지금부터 빡세게 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강의 듣고 이제 영어 익히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그렇고 자 진도 나가볼게요. 22페이지 등록 나와 있습니까? 자, 우리가 등록이란 말을 쓰고 있잖아요. 등록. 이제 중개업하려면 그냥 해야 됩니까? 등록을 하고 해야 돼요? 등록. 이제 허가하고 등록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허가를 받아서 중개업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허가하고 등록 개념을 약간 비교를 해버리면 허가든 등록이든 둘 다 상대적 금지를 해제시킨다. 이런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되는 겁니다. 자, 금지란 말은 뭐예요? 하지 말라는 소리죠. 해제한다는 말이에요. 금지를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일반인들은 중개업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일반인들은 하지 말고 어떤 사람만 중개업하라는 거예요? 허가를 받은 사람은 중개업할 수 있고 또 등록을 한 사람만 중개업을 하라. 일반인들은 하지 말라는 걸 풀어줬다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걸 해제했다. 됐죠? 예. 그래서 상대적 금지를 풀어준 것이 바로 등록입니다. 허가도 마찬가지. 근데 차이점이 있겠어요? 차이점이 있겠죠? 차이점이 있으니까 등록이라는 용어를 쓰지. 과거에는 허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허가제 하에서는 허가를 신청하잖아요. 중개업하겠다고. 그러면 이제 그 원주시장이 허가를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원주시장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거지. 아, 당신은 허가 못 내주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등록제에서는 어떻게 해요? 등록을 신청하잖아요. 그럼 등록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 이걸 기속행위라 그래요. 앞으로 이제 재량이란 단어하고 기속이란 단어가 나올 거예요. 기속이란 말은 관청에 재량권이 없다 이 뜻이에요. 기속이란 말은 관청의 재량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걸 기속. 재량은 재량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달리 표현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앞으로 이제 재량 그러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말은 말 쓰고 그다음에 기속 그러면 하여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재량 그러면 뭐다? 할 수 있다. 기속 하여야 한다. 앞으로 이런 용어가 자주 등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용어 익히는 겁니다. 정리됐어요? 예. 자, 이거 절대 흔들리면 안 돼. 자, 재량은 할 수 있다. 기속은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제 등록, 상대적 금지를 풀어준 것이 등록이다. 등록한 사람만 중개업하라. 됐습니까? 예. 이제 허가에서 등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의의를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줄 중간 법규상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뭐한다? 해제한다. 그 지문.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해제한다는 그 지문 밑줄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후단 행정처에서 학문상 허가의 성격을 지닌다. 학문상 무슨 성격을 지닌다? 허가하고 비슷한데 이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금지를 풀어준다는 것은 공통점, 이런 건 차이점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등록제예요. 지금 현재는 중개업하려면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됐어요? 예. 흔들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등록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등록이 과연 뭘까? 개념을 잡았습니다. 되게 쉽죠? 자, 그러면 2번에 보면 개설 등록 절차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자, 등록 절차 들어갑니다. 이 절차 그러면 흐름을 알아야 돼요. 흐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억지로 안 외우더라도 시간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그럼 가볍게 들어보세요. 가장 먼저 등록 기준을 구비를 해라. 등록 기준을 구비를 해서 그 다음에 등록 관청에다가 등록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등록 관청에다가 등록을 신청을 하게 되고, 신청하게 되면은 구비서류 검토를 하죠. 이상이 없으면 등록 처분 및 통지를 하게 됩니다. 등록 처분 및 통지를 하게 돼 있고, 통지 받고 나서 뭘 해야 되냐? 보험을 들어야 돼. 이걸 업무 보정 설정. 업무 보정을 설정을 해야 되고, 보증을 설정하고 나면 뭐가 나옵니까? 등록증이 교부가 된다. 등록증 교부받고 나서 업무 개시로 들어간다. 이게 등록 절차예요. 이게 등록 절차. 자, 그래서 이제 등록 기준을 구비해서 신청, 구비서류 검토, 처분 통지, 업무 보정, 등록증, 업무 개시. 이게 절차라고. 흐름은 당연히 알아야 돼. 왜? 시험에 이제 흐름 가지고 문장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제 시간 지나면 다 알게 될 거예요. 정리되고 있죠? 네, 그럼 이제 자, 보세요. 7번 보세요. 등록을 해야 중개업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 등록은 누가 하겠어요? 신청권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 그럼 없는 사람 등록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격증 취득하려고 앉아 있잖아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가 뭐요? 법인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만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하고 누가? 법인. 그럼 애국인도 등록이 신청이 가능해요? 애국인도 가능하고 누구도 가능합니까? 애국법인도 가능합니다. 애국인도 가능하고 애국법인도 가능하다. 그럼 애국인도 등록 신청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이 앞제 배울 때 애국인도 자격 취득할 수 있다 그랬어 없다 했어요? 이게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격 취득하면 여기서 등록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중개할 수 있다는 거지. 그죠? 그러면 이분은 등록이 가능할까요? 자격증 있는데 자격증 가지고 취업한 사람을 누구라 그래? 소속공인중개사. 이 앞주에. 근데 이분들이 등록할 수 있을까? 이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을 신청할 수 있을까? 이 말이에요. 없어요? 대답.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격증 있으니까? 저 뒤에는 없다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이분은 등록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오늘 배울 건데, 이중 소속을 못하게 돼 있어. 이중 소속. 자, 7번 봐보세요. A라는 개업공인중개사 사장이죠. 사장이잖아요. B라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A 밑에 직원으로 취업된 상태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등록을 하면 뭐가 돼요? B 개업공인중개사로 바뀌어버리죠. 그러면 여기는 직원이 되고, 여기는 뭐가 돼? 사장이 돼. 그러면 양쪽에서 근무를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 법에서 이걸 이중 소속이라 그래. 이따가 나와. 이따 배울 건데 이중 소속을 못하게 돼서. 그러니까 이분이 소공 신분을 가지고 등록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이분이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걸 퇴사하면 되죠. 그만둬야 되죠. 그러면 그만두면 소속 공인중개사입니까? 그냥 공인중개사? 그냥 공인중개사니까 등록할 수 있죠. 그러니까 퇴사하면 이미 소공이 아니지. 그냥 공인중개사니까 등록이 되는 거고, 소공 신분으로 등록한다면 틀려 그래요? 틀려? 틀리다고.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하고 법인. 이제 법인 만들어야 되고,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자격증을 취득해야 돼. 등록하려면. 여기까지 정리됐죠? 자, 보세요. 그럼 이제 이거 하나씩 분석 들어갈게요. 공인중개사가 갖춰야 할 등록 기준도 있고, 법인이 갖춰야 할 등록 기준도 있겠죠? 공인중개사 갖춰야 할 등록 기준도 있고, 법인이 갖춰야 할 등록 기준이 있다고. 그럼 공인중개사 갖춰야 할 등록 기준은 이제 일단 자격증 있는 사람이 등록하러 가잖아요? 뭘 갖춰야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자격증은 이제 이미 있으니까 공인중개사고. 또. 사무실. 그래서 중개 사무소를 갖춰야 돼요. 이 사무소를 갖추지 않으면 등록을 안 해줘. 그럼 이제 막상 여러분들 사무소 어디로 다니면 문제가 생겨. 저 건물이 과연 가능할까? 그래서 이제 사무소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사무소를 두라 그랬어요, 법에서. 건축물 대장. 건축물 대장 들어보셨죠? 건물 시점 건축물 대장 기재가 되는데 그 기재된 건물. 근데 A적으로 건축물 대장이 기재되기 전의 건물도 가능해. 어떤 게 가능하냐면 준공검사 떨어진 거. 사용 승인 받은 건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상 이제 사무소 어디로 다니다 보면 신축 건물인데 아직 건축물대장이 안 올라갔다고. 근데 이제 중공업소가 막 떨어졌어. 그런 건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 사무소 내야 될 것 같은데 거기가 장소가 좋거든. 그러면 그게 과연 낼 수 있느냐 이 문제죠. 그래서 이제 사용 승인이나 준공감사 받은 건물 같은 경우는 대장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사무소를 낼 수 있다는 거. 그럼 이제 이런 데는 가능한 거 봐요. 가설 건축물. 뭐 컨테이너 박스나 할지 이런 데는 안 돼. 가설 건축물은 안 됩니다. 그럼 반드시 본인 소유 건물이어야 돼요. 전세든 임대차든 사용대차든 사용권만 확보하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면적 제한이 있겠어요? 몇 평 이상만 사무소 낸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럼 조금만 해도 돼? 한 평도 돼? 두 평 돼? 그죠? 자신있게 대답하네. 맞아요. 면적 제한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해도 관계없어요. 어차피 업무 봐서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무소가 물론 크면 좋겠죠. 적으니까 좀 답답하긴 하대요. 사무실 한번 가봤더니 4평밖에 안 되는데 좀 좁아. 4평이 좀 좁더라고. 답답하긴 해. 근데 장소가 기가 막혀. 영업 잘하더라고. 효율적이지. 임대료 적게 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크면 좋겠지만 적어도 관계없어요. 면적은 전혀 제한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되냐.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 무슨 교육? 실무교육은 중개업 하기 전에 미리 받는 교육이라고. 미리 받는 교육. 실무교육을 받고 들어가야 돼. 그러면 언제를 받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언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등록 신청일이라면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1년 이내에 받아야 돼.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이내. 그럼 내가 한 3년 후에 등록을 할 건데 미리 받으면 또 받아야 돼. 또 받아야 돼.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몇 년 이내? 1년 이내. 그러니까 친구가 이제 받으러 가니까 미리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죠? 등록 신청일에서 1년 이내에 받아야 되고. 교육비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실무교육 받을 때? 네, 교육비도 있어요. 그 다음에 몇 시간 정도 받을 것 같아요, 이거? 3, 4일? 구체적으로, 시간으로. 15시간? 왜 15시간을 찍었어요? 3, 4일이 15시간. 4시간씩 3, 4일. 4시간씩 해서 8시간씩 받는다는데. 그래서 이제 실무교육은 28에서 32시간이야. 28에서 32시간. 28시간 이상 32시간이야. 뒤에 나와요. 그냥 들어봐. 그러니까 하여튼 3, 4일 정도 받아야 되는데 3, 4일 정도는 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을 받고 들어가야 돼요. 실무교육. 그래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돼. 이걸 안 받으면 등록 자체를 안 해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격사유가 없어야 돼. 무슨 사유 없어야 돼? 이제 결격사유는 아직 안 배웠죠? 이따 세 번째 시간에 오늘 배울 거예요. 오늘 배울 건데 미성년자가 아니어야 되고 파산자가 아니어야 되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가 아니어야 되고 집행유예 안 받아야 돼. 이 결격사유 있는 자는 등록을 안 해줘. 근데 시험은 볼 수 있다고 했죠, 이 앞주에. 등록 자체를 안 해줍니다. 결격사유가 없어야 돼. 그래서 이것만 갖추면 돼. 일단 자격증하고 이 세 가지만 갖추면 되는데, 봐봐.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딱 보니까 결격사유는 다 없어, 지금 보니까.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없는 것 같고. 이건 해결됐고. 교육이야 받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무소 내면 되고. 뭐가 문제야, 지금? 자격증이 문제지. 자격증도 1년 투자하면 돼. 1년. 그렇죠. 1년, 이게 문제야. 좀 머리가 아프지? 공부하려면 스트레스도 받고. 그렇죠. 공부가 잘 돼야 되는데, 공부란 게 그잖아요. 시간은 확보가 되는데 안 되잖아요, 안 돼. 컨디션에 따라서 안 되고. 그럴 때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하여튼, 열심히 수업 듣고 하다 보면, 또, 잡힙니다. 그러다 보면 합격에. 그래서 아까 오신 분도 보면 5월달에 오신 분도 합격하신 분도 있고 1월달에 오신 분도 합격하신 분도 있고 하기 나름이거든요. 열심히 하면 또 열심히 합격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일단 공인중개사 여러분들 이제 내년에 개인적으로 하면 이쪽이 될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면. 그럼 이제 법인 만들어서 중개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양가로 2번 오른쪽에 법인 등록 기준 나와 있어요. 거기 강의 들어갔는데 자 7번 보세요. 첫 번째가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어야 됩니다.
자,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상법상 회사가 되든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상법상 회사가 되든 협동조합이어야 돼요. 그럼 이제 상법상 회사가 종류를 알아야 돼요. 종류가 몇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주식회사도 있고, 자, 유한회사도 있고, 유한책임회사도 있고, 합자회사도 있고, 한명회사도 있어요. 자,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종류가 몇 가지? 5가지죠? 아무 회사나 설립하던데. 주식회사를 설립하든, 유한회사를 설립하든. 우리나라 가장 발달된 회사가 뭐예요, 지금? 주식회사 만들면 돼요. 근데 주식회사는 자본금 1,000만 원 가지고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중개회사로 등록하려면 자본금 얼마 가지고? 5천. 1,000만 원짜리 회사는 등록이 안 돼. 만들 수는 있는데. 최소한 자본금 얼마 가지고? 5천. 많지 않잖아요. 이거 2억으로 올린단 말이 있어요. 그지 2억이. 지금 현재는 5천은 적죠? 이제 올린다고 말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5천인데, 일단은, 5천이 뭐, 한 3명이서 올리면 2천씩만 투자해도 금방 5천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5천만 원 이상 상법상 회사인데 아무 회사나 만들면 되고, 그 다음에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협동조합을 만들면 돼요. 근데 그 가로 안에 보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된다는 말이 나와 있어요. 무슨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 아닌 걸 목적으로 하거든요. 비영리는 여기서 등록이 안 돼. 이 상법상 회사는 다 영리법인들이거든요. 회사는 영리법인이고, 여기도 이제 영리협동조합만 지금 개설 등록이 되는 거예요. 이 둘 중 하나 아무거나 만들면 돼. 자본금 얼마 가지고 시작하면 돼? 5천. 자본금 얼마? 5천. 됐어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법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거 그렇게 표현했죠? 그럼 14조 업무가 뭐겠어요? 우리 법 14조가. 그렇죠. 14조는 전혀 모르겠죠. 지금 처음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14조, 밑줄 그어서. 14조가 뭐냐면, 중개업하고 겸업이 6가지. 그 두 번째 줄로도 안 나와 있어요. 중개업하고 겸업 몇 가지? 6가지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된다. 중개업하고 겸업 6가지. 중개업하고 겸업 6가지. 중개업하고 겸업 몇 가지? 중개업하고 겸업 몇 가지? 6가지만 영향을 목적으로 설립한다. 그럼 6가지는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배울 건데, 여기 뭐 상담업도 들어있고, 그냥 대행업도 들어있고 막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상담은 겸업 6가지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걸 배워요. 자, 등록하러 갈 때 우리 회사는 중개업은 하되, 상담업, 겸업을 일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등록을 신청하러 갑니다. 이런 경우는 등록해 줄 것 같아요? 등록 안 해줄 것 같아요? 해줍니다.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중개업. 이건 등록을 해줘. 그러면 이건 등록해 준 거 보세요. 우리 회사는 중개업도 하고 6가지 속에 들어있는 상담업을 하겠다. 상담은 6가지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럼 이건 등록해 줘, 안 해줘? 당연히 해주지. 당연히 해줘요. 그러면 이건 해준 거 보세요. 우리 회사는 중개업은 안 하고 등록은 상담만 해보겠다 이렇게. 예? 이건 등록 안 해줘. 이건 상담회사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무엇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 중개업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죠? 이 중개업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중개업 겸업 6가지는 가능하지만 중개업을 안 하고 상담만 해도 이건 상담회사밖에 안 되거든요. 컨설팅 회사밖에 안 돼. 그래서 이제 그래서 두 번째 구단 중개업 외 6가지 업무. 중개업 외 몇 가지? 6가지. 중개업 외 몇 가지? 6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표자는 공인 중개사 이해야 되고, 자, 대표자를 포함한 제한. 대표자를 포함한 제한. 자, 임원, 사원 몇 분의 1?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 자, 법인은 대표자가 존재하죠?
그럼 대표자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자본금 많이 투자했다 해서 자격증 없는 임원이 내가 대표자 하겠다. 내가 돈 가장 많이 투자했다. 그래도 안 돼. 그건 등록 자체가 안 돼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자격증. 그럼 대표를 빼고 임원. 여기서 임원 누구를 말해요? 자, 임원은 주식회사, 유한회사는 임원들이 있거든요. 이사, 감사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막 들어보셨죠?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감사, 주식회사는 감사를 둬야 되거든요. 유한회사는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주식회사는 감사를 둬야 되는데, 이사, 감사가 바로 임원. 이사, 감사가 뭐다? 임원. 이사, 감사가 뭐다? 임원. 그럼 사원은 누구를 말하겠어요? 네? 사원. 아, 직책이 없으면 사원? 그럼 직책이 있으면 임원이고? 뭐야, 이거? 뭐 어쩐다고요? 같이 동업자가 사원이요? 고용인, 소공, 같은 동업자? 좋아. 표현을 했어요. 거기가 이 앞뒤에 도망간 거 아니에요, 지금? 왜 2시간 끝나고 도망갔어? 아, 그래서 도망간 거야? 좋아. 다른 사람 도망가도 간지도 몰라. 근데 거기는 잘 알아. 하다 튀니까.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도망가지 말고. 좋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사원이란 건 누구냐면 합자회사하고 한명회사들이 있거든요. 여기 사원들을 말하는데 여기 무한책임사원을 말해요. 무슨 책임사원?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이 합자회사 같은 경우는 유한책임사원도 있고 무한책임사원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명회사는 전부 다 무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무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책임을 무한적으로 진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회사 재산으로 책임 못 지면 개인 재산까지 탈탈 털하고 책임을 져라 이 말. 회사가 문제 생기면. 유한책임은 자기 한도 내에서만 져요. 주식회사가 다 유한회사거든요. 유한책임이거든요. 회사가 망해도 주식 한도 내에서만 자기 주식만 망한 거지. 그러잖아요. 이런 유한책임이다. 그죠? 근데 이 사원 중에서 무한책임 사원이 여기서 말하는 사원이야. 그럼 무한적으로 책임질 사람이니까 결국 임원처럼 경영자들. 일반 직원이 아니라고. 이 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경영자들이지. 물론 이 사람들은 한 명에서는 합자사는 소규모 회사니까 혼자서 직원도 하고 사장도 하고 다 하는 거지. 결국. 그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결국은 뭐냐면, 무한책임사원. 일반 직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임원하고 비슷하다 생각하면 돼요. 임원하고 비슷한, 경영자 입장이다 생각하면 돼요. 무한책임사원. 무슨 책임사원? 몇 분의 1만 자격증 있으면 돼? 3분의 1. 그럼 자,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거요? 그래, 여기는. 뭐냐고, 이거. 그렇지, 동그라미. 아주 좋았어요. 잘 맞히네, 동그라미. 여기는. 동그라미, 그쵸. 그래서 내가 이 앞에 얘기했잖아요. 내 칠판에 동그라미, 그러면 이게 사람이 됐다가, 지역이 됐다가, 물건이 됐다가, 별게 다 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는 임원입니다, 임원. 여기서는 임원. 근데 임원도 10명. 오, 10명 임원. 그러면 10명 임원 중에서 대표자 한 명은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자, 그럼 대표자는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럼 몇 명 남았어요? 대표 빼고 3분의 1이라 했잖아요. 그럼 몇 분의 1? 3명은 자격증이 있어야 돼. 그러면 총 몇 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4명. 4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표자도 임원이니까 대표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몇 명은 없어도 돼? 10명 중에서 6명은 자격증 없어도 등록이 된다는 거지. 나는 공부해도 안 돼. 그죠? 근데 중개부를 해야 되겠어. 그럼 이걸로 가면 돼요. 자격증 없는 이만. 중개부는 할 수 있어. 돈 투자해가지고. 이 수익만 분배해갖고 하면 되지.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분들은 계약서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계약서를 못 써. 보조원하고 똑같이 취급이 돼요. 보조원처럼. 임원은 임원이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다 자격증 없어도 된다. 몇 분의 1?
3분의 1. 그래서 대표자를 제외한 몇 분의 1? 3분의 1. 그 다음에 네 번째, 대표자, 임원, 사원, 전원이 무슨 교육 받아야 돼? 실무 교육을 받아야 돼. 전원. 대표자하고 임원, 사원, 전원. 대표자하고 임원, 사원, 전원이 무슨 교육? 대표자하고 임원, 사원, 전원이 무슨 교육? 전원이 무슨 교육? 자, 그러면 여기서 몇 명 실무 교육 받으라는 소리야? 10명 다. 자격증이 있든 없든 관계없어. 자격증이 없어도 관계없어요. 일단 임원으로 갈 사람들은 다 실무 교육 받아야 돼. 아까 등록 신청 일정 1년 이내 받으라 그랬죠? 그죠? 예. 자, 분사무소는 나눴어요. 분사무소 뒤에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중개사무소를 갖춰야 돼요. 법인도 중개사무소를 갖춰야 돼, 안 갖춰야 돼? 갖춰야 돼. 아까 똑같아요, 저쪽하고. 건축물 대장이 기재된 건물의 사무소 도와라. 기억나요? 건축물 대장이 기재된 전의 건물도 중공검사 사용 승인 받은 건물은 가능하죠? 가설 건축물은 안 돼. 면적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 반드시 본인 소유가 아니어도 된다. 뭐 이런 거. 자, 똑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표자 포함해서 임원, 사원, 전원이 뭐가 없어야 돼? 결격 사유가 없어야 돼.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이 10명 중에 한 명이라도 결격 사유가 있으면 등록을 해줘, 안 해줘? 안 해준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격 사유 있는 임원이 있다라면 뭐 빼든지 바꾸든지 해야 돼. 그렇잖아요. 최소 임원만 충족되면 빼버려도 돼. 그러면 어차피 등록을 안 해주니까. 자, 이걸 갖춰서 등록을 해야 된다. 정리되고 있습니까? 자,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쉽죠? 눈물 나와요? 좋아. 자, 그래서 이제, 법인 등록 기준 다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 법인 만들어서 중개하려면 이런 요건을 갖춰서 신청해서 등록받으면 됩니다. 정리되고 있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24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24페이지. 24페이지까지 다 끝났고, 자, 24페이지 큰 2번에 뭐가 나와요? 등록관청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등록관청은 어디다 등록하러 가야 되느냐 이거지.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됩니다.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주소가 언주가 있더라도 서울 강남에다 사무소 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강남구청장. 두고자 하는 곳이 두고자 하는 거. 강남구청장. 서울 종로에다 내면 종로구청이다. 그렇죠? 그러면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시장 구청. 근데 이게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이게 있어요. 자치구가 있는 시도 있고 비자치구가 있는 시가 있어요. 그럼 자치구가 있는 시는 어디를 말하냐면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역시 있습니까? 여기는 전부 자치구가 있는 시들이에요.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역시는 전부 다 자치구들이에요. 그러면 특별시하고 광역시에서 사무소 냈다라면 전부 구청장한테 가야 돼. 구청시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비자치구가 있는 시가 있거든요. 자치단체가 아닌데 구가 있어. 아는 거 하나만 대봐. 비자치구가 있는 시. 뭐 좋아. 아니고 자. 에? 수원시 어디? 무슨 구? 그렇지. 저렇게 대답해야 돼. 수원시 권선구. 원주는 수원을 잘 알더라. 수원시 권선구, 팔달구 막 있거든요. 그러면 이 수원시는 광역시가 아니죠. 근데 구가 있잖아요. 이런 건 다 비자치구야. 그러니까 비자치구는 다른 게 아니라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데도 구가 있는 건 다 비자치구들이야. 원리는 간단해. 특별시, 광역시 내 구는 전부 다 자치구들이고 특별시하고 광역시가 아닌데 구가 있는 시들이 있죠. 이건 다 비자치구들. 세종시는 구가 없어. 제주도 구가 없고. 뭔 소리 했어요? 비자치구가 있는 시란 것은 광역시가 아닌데 구가 있는 시들이 있다니까? 몇 개만 대볼게요. 수원 있죠?
권성구 8사고 또 어디가 있겠어요? 부천시 원미구, 그랬죠. 소사구 뭐 이런 거. 그렇죠. 안양시 동안구 이제 나온다. 동안구. 다 자기 친정이라 할지 뭐 하는 친정이다. 그거 친정이요? 아, 그래. 예전에 살았던지. 그래. 이제 다 나와. 그러죠. 이제 다 나와.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비자치구가 있는 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왜 이걸 이야기하냐면, 수원 권성구에다 중개사무소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럼 권성구청장한테 등록하러 가야 되냐, 수원시장한테, 그걸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 한 거야. 아, 벌써 봤어?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구청장입니다. 그럼 결론은 좀 뭐예요? 자치구든, 비자치구든, 뭐가 있으면? 구가 있으면 다 구청장한테 가야 돼. 이게 자치단체거든, 비자치거든, 구가 있으면 다 어디로 가야 돼? 구청장. 권성구청장한테 등록하러 가야 돼. 그럼 수원시장한테 등록하러 가면 수원시장이 바쁘다고 도망가 버려요. 다 구청장이야. 근데 왜 나누냐? 필요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는 시장은 언제 돼요? 시장. 시장은 언제 시장한테 등록하러 가야 돼? 아니, 구가 없는 거. 구가 없는 곳은 시장이지. 아니, 쉽게 말해서 여기 원주는 구 있어? 그럼 누구한테 가야 돼? 그래, 원주시장이 등록 관청이야. 그러면 그 춘천은 구 있어요? 그럼 누구한테 가야 돼? 춘천시장. 제천은 구 있어요? 그럼 제천시장. 맞습니까? 그렇게 간단해. 구가 있으면 다 어디로 가야 돼? 구청장. 구가 없는 곳은 시장한테 등록하러 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주시에다가 사무소 낸다라면 원주시장한테 등록하러 가야 된다는 거. 그 군 단위는 어디로 가야 돼? 군수. 시골 같은데 군 단위는 군수가 등록 관청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등록하러 갈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원주시장한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등록 관청이 어디인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등록할 때 수수료를 납부해야 돼요. 2번에 등록 신청 수수료 있죠? 등록 신청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수수료 납부해야 돼. 자, 우리가 이 앞주에 지방자치단체 한번 했죠? 기억나? 그러면 여기는 시, 궁, 구 조례를 따라야 돼? 시도 조례를 따라야 돼? 시군구? 시군구 거기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야. 어차피 시도는 아니니까 서울시나 강원도나 이건 아니야. 시군구니까. 그럼 이제 이거 뭐야? 이게 문제죠. 수원시 권성구. 어차피 수원 했으니까. 수원시 권성구에서 A가 등록을 해요. 그럼 등록 관청은 누구라 그랬어요? 권성구청장이라고 방금 했죠? 그럼 이때 납부할 수수료는 어떤 수수료 납부해야 해요? 수원시 조례를 따라야 될까? 권성구 조례를 따라야 될까? 이제 이게 문제야. 자치구는 문제가 안 돼. 자치, 종로구 조례, 종로구청장 이렇게 들어간대. 비자치구가 문제예요. 권성구청장한테 등록하러 간다 했죠? 그럼 수수료는 시 조례를 따라야 돼. 왜 수원시 조례를 따라야 되겠어요? 비자치구는 조례가 없어. 조례 자체가 없다고.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거든요. 이건 자치단체가 아니죠. 조례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수원시 조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게 자주 헷갈려. 그래서 등록하러 갈 때는 권성구청장이 맞는데 이때 납부해야 할 수수료는 수원시 조례. 무슨 조례? 수원시. 무슨 조례? 수원시 조례. 됐습니까? 예. 자, 되게 쉽죠? 그래서 이제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양갈 2번까지 끝났죠? 그래서 이제 등록을 어디로 할 것인가? 수수료를 뭐 납부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원주시, 여러분한테 원주에서 하면 원주시 조례야. 원주에서 5,000원 납부하라면 5,000원 납부하는 거고, 10,000원 납부하라면 10,000원 납부하는 거. 됐어요? 예. 등록하러 갈 때 수수료 납부. 자, 여기까지 정리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 처분 통지가 나와 있어요.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자, 등록 신청은 공인중개사하고 누가 한다 그랬어요? 법인. 그러면 신청 들어가면 며칠 이내 처분 통지를 해주느냐? 7일입니다. 7일. 자, 기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기간. 자, 우리 과목에서는 기간을 깡그리 알아야 돼. 깡그리.
뭐 미리, 즉시, 지체 없이 5일, 7일 다 해야 되는데 자, 신청 들어가면 며칠 내 처분 통지? 며칠? 7일 이내입니다. 자, 구술로 해준 게 아니라 서면 통지해 준다는 거 알아야 돼요. 구술로 한 게 아니라 서면 통지를 해주는데 공인중개사에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다. 법인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다. 이렇게 종별 구별해서 통지한다. 그래서 맨 밑에 자, 등록을 행하고 그 첫째 줄을 후단 종별이라는 단어 있어요? 종별 동그라미. 앞으로 이제 종별이라는 단어는 종류. 종별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개공 종류를 말해요. 개공 종류. 종별이란 단어가 나올 거예요. 앞으로 이제 그 용어인데 개업공인중개사 종류를 말한다고. 종별은 개업공인중개사 종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가 뭘로 바뀌어요? 공인중개사인 개공, 법인은 법인 개공 이렇게 종별 구분에 통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 5번 등록증 교부 나와 있어요. 예, 자 칠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처분 받으면 바로 등록증을 준 게 아니라 이걸 먼저 해야 돼요. 업무보정. 업무보정이 뭐예요? 보험 들어야 돼. 보험. 업무보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보험 드는 거예요. 보험 드는 거. 그럼 왜 보험을 들어야 돼? 개공들이? 그래 중개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물건 중개인데 물건이 하자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잘못했으면 나중에 책임을 져야 돼. 손해배상. 그럼 돈이 없으면 배상 안 되니까 보험을 들어라는 거지. 그러면 보험은 어디다 들겠어요? 상식적으로? 보험회사. 우리나라 보증보험회사가 있어요. 그 협회에서 운영한 공제조합이 있고 법원에는 공탁기관이 셋 중 하나 아무 데나 들으면 돼. 그러면 원주시장은 지금 저분이 보험 들은지 안 들은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보험 들으면 보험증서 나오죠. 여러분 자동차 보험 들으면 자동차 보험증서 나오잖아요. 이 증서 사본을 갖다가 신고를 해줘야 돼. 보험 들었다고. 등록관청에다가. 이걸 보증설정 신고라래. 보증설정 신고인데 근데 예외적으로 신고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신고를 생략할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가능하냐? 보험 들었다는 사실을 직접 뭐 했을 때? 통보. 보험 들었다고 직접 통보해주면 신고를 생략할 수가 있다 없다? 보험 들었다고 직접 통보해주면 신고를 생략할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이걸 보증설정 신고라래. 됐어요? 하여튼 보험회사에서 저분 보험 들었다고 통보해주면 본인이 안 해도 돼. 그러니까 하여튼 신고가 들어가서 확인이 되든 통보가 돼서 확인이 되든 확인되면 등록증을 줘. 그럼 언제까지 주느냐? 지체 없이. 이것도 기간입니다. 그 지체 없이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양가로 2번 두 번째 줄 지체 없이. 양가로 2번에 두 번째 줄 지체 없이 찾았어요? 언제까지 등록증 준다 그랬어요? 언제까지? 지체 없이 기간입니다. 지체 없이 등록증을 줍니다. 그러면 원주시장 즉 등록관청에서 등록증 주기 전에 확인할 것은 보험 이거 들었냐 안 들었냐 이게 확인이 돼야 돼. 보험이 안 들었으면 등록증 절대 안 줘. 그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등록증 교부 받으면 걸고 그렇지. 어디다 걸어? 사무실 보기 쉬운 곳에 계셔야 돼. 계시라래. 걸고 그러지 말고 계시. 사무소 보기 쉬운 곳에 계시. 왜 계시를 해야 돼요? 고객이 봐야 되니까 알아야 되니까 저분이 진짜 등록증 있나 없냐 가짜인가 진짜인가 진짜 개공인지 가짜 개공인지 알아야 되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되겠어요? 영업하기 전에 등록증도 게시해야 되고 고사 지내? 그렇지. 고사도 지내야 되겠지. 근데 그건 법상 의무는 아니고 고사 지내고 안 되고는 뭐 돼지머리 올리든 소머리 올리든 그건 법상 의무는 아니고 아주 좋아. 고사 지내고 또 뭐 해야 되겠어요? 사업자 듣는 거죠. 그것도 해야 되는데 그건 우리 과목에서 관계없고 또 아니 영업하기 전에 게시만 한 게 아니라 또 이것도 해야 돼요. 인장을 등록해야 돼. 인장이 도장. 이게 왜냐하면 계약서에다 아무 도장 쓴 게 아니에요. 관청에다가 등록한 인장만 쓰도록 돼 있어요.
계약서 쓸 도장을, 그러니까. 너무 신경질적으로 가지 말고. 여기가 또 난리네. 좋았어요. 이제 인장을 등록을 해야 돼요. 인장 등록. 아주 좋았어요. 그럼 인장을 등록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업무개시 전까지. 언제까지? 업무개시. 계약서 쓸 인장을 등록을 해야 돼. 왜? 업무 시작하면 계약서 쓰면 바로 등록인장 써야 되거든요. 막도장 쓴 게 아니라고. 이걸 써야 되니까. 근데 인장 등록 업무개시 전까지 해야 돼요. 언제까지? 업무개시 전. 근데 앞에 시점을 언제로 봐야 돼? 처분시로 봐야 되겠어요? 이때부터 인장 업무개시 전까지 할까? 신청할 때부터 업무개시 전까지 할까? 이제 둘 중 하나겠죠. 그럼 아까는 뭐 신청할 때 같이 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해놓고 또 왜 그래? 법을 만든 사람 저렇게 하겠는데 여기서부터 길 것 같다고? 좋아. 거기도 그래요? 자, 원래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때부터 업무개시 전까지라고 인장등록하라고 나와 있다가 어차피 등록을 신청하면은 영업하려고 신청한 거잖아요. 그럼 이때 인장등록 같이 하면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지. 두 번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민원이 제기됐어. 하다 민원이 제기되니까 한 2, 3년밖에 안 됐어. 이때부터 같이 할 수 있어, 신청할 때. 그래서 등록 신청서에다가 인장 등록할 란이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해도 돼. 업무개시 전까지 그러니까 이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업무개시 전까지만 하면 돼. 근데 앞에는 이때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지, 신청할 때. 그래 안 하면 두 번 가야 되잖아요. 신청해놓고 또 며칠, 7일인데 이때부터 업무개시 전까지 또 해야 되니까 관청을 두 번이나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신청할 때 인장도 같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왜냐면 계약서나 확인설명서 쓸 때 등록인장을 써야 되거든요. 아무 인장 쓰면 안 돼. 그 업무정지 사유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장도 등록을 해놓은 인장을 쓰도록 돼 있어, 계약서라지.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업무개시 등록증 교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업무개시는 또 무조건 또 안 하면 안 돼. 또 등록해놓고 안 하면 또 처벌받아. 그러니까 몇 개월이나 해줘야 되냐? 3개월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실판 봐봐요. 이때부터 3개월 이내 해야 되겠어요? 처분 통지시부터 3개월 이내 해야 되겠어요? 이 시점이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뭐 시점들이 중요해요. 이때부터 3개월 이내 해야 될까? 처분 통지시부터 3개월 이내 해야 될까? 이때부터? 누구나 그렇게 생각이 쉽죠? 근데 이때부터 이게요. 내가 그래서 일부러 여기는 월자까지 쓰고 여기는 3만 써놨잖아요. 됐어요? 등록 후 몇 개월이네? 3개월. 이때부터 하게 됐어요. 만약에 못하게 되면 개인 사정으로 못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100만 원이야 과태료 처분 들어가요. 그럼 과태료 처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휴업신고를 하면 돼. 개공이 여기서 됐기 때문에 휴업신고 가능하거든요. 휴업신고를 해야 돼. 그래 안 하면 100만 원이야 과태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줄 보면 업무개시에서 세 번째 줄 나와 있습니까? 등록 후 그렇게 나와 있죠.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등록 후란 말은 등록증 교부시가 아니에요. 등록 처분시라고. 등록 처분시. 등록 처분시. 등록 처분시. 등록 처분시. 등록 처분시. 그때부터 몇 개월? 그죠? 그럼 못하게 되면 휴업신고해야 돼. 안 하면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그 첫째 줄에 보면 가로 안에 3월 초과하는 휴업 가로 안에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포함 그렇게 나왔잖아요. 이럴 때는 신고를 해야 돼. 휴업신고를 하라 이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100만 원 과태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절차 이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합격해서 등록할 때 이런 절차를 거쳐서 등록을 하게 된다. 그 과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좋아요. 그럼 진짜 중요한 거 이건데 잘 봐보세요. 신청만 해놓고 영업하다가 적발이 된 사람도 있을 거고
처분 통지받고 영업하다 적발이 된 사람도 있을 거고, 등록증 교부받고 나서 하고 영업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개업공인중개사 되는 시점이 어딜까? 신청시가, 처분시가, 교부시가. 처분 통지? 개공이 여기 되는 시점이요? 된다고 써놨잖아요. 여기 개공이 되는 시점. 처분 통지입니다.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럼 A라는 사람은 신청만 해놓고 영업하다 적발이 됐다고 가정을 해봐. A는 뭔만 하다가 신청만 하다 영업하다 적발했어. 그러면 이 A는 무등록이겠습니까? 무등록이 아니겠어요? 무등록? 무등록업자지. 등록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이 무등록업자라는 것은 등록 안 하고 영업한 사람이거든요. 이건 벌칙이 우리 법에서 가장 무거워.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들어가. 징역 벌금 들어가 버려요. 자, 징역 벌금 들어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개공되는 시점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실질적으로 이런 사건이 있었어. 서울에서 강의하는데 한 10년 됐네. 오래전 일인데. 그 수강생이 이제 합격했어요. 이번에 합격하댔기에. 합격해놓고 합격하면 이제 뭐예요? 사무소 내려면 합격증 나오면 사무소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무소 내고 이제 등록을 신청했어. 그러니까 사무소 내놓고 신청하니까 의뢰가 바로 들어와서 계약서를 썼어. 얼마나 기분이 좋아. 사무소 내자마자 의뢰가 들어와서 계약상권 탁 썼죠. 그때까지 기분이 좋았어. 근데 그게 잘못됐네. 문제가 생겼어. 문제가 생겨서 이제 피해자들이 고발 들어가고 그래 버리니까. 그럼 이제 아직 등록 처분이 7일 이내에 하게 들었는데 처분이 안 됐다라면 뭘로 들어가? 무등록이고. 처분 이후면 무등록이 아니야. 그럼 징역벌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몇 번을 받았어. 몇 번을. 이제 다급하니까 죽겠는 거야. 경험도 없는데다가 이거 큰일 났다 싶어지. 그죠? 이제 합격해가지고 이제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처분 통지 이전에 그것이 그 사건이 터졌다라면 무등록업자로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벌금이고, 그럼 B는 봐봐요. B는 이거 받고 영업했다고 가정을 해봐. B는 이거 받고 영업했어요. 그럼 무등록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요. 여기는 개공이거든요. 무등록은 아니야. 무등록업자는 아니고, 근데 처벌을 받아. 여기도. 이걸로, 여기도 근데 처벌을 받아요. 뭘로 받은지 아세요? 자, 우리 법에서는 이 등록증을 개시하고 영업하라 했거든요? 등록증 개시하지 않은 걸로 처벌받아. 아직 안 받았잖아요. 등록증 무슨 개시? 미개시. 이런 걸로 처벌받아. 또 보증 안 들은 거 그런 걸로 처벌받아요. 이건 100만 원에 과태료밖에 안 돼. 그러면 징역 벌금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적발이 되면 무등록업자로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벌금 들어가 버리고, B는 불법은 불법인데 무등록업자로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거지. 됐어요? 그럼 C는 다 등록증 받고 개시하고 인장 등록을 영업했어. 그럼 이건 위법 적법. 이건 적법이지. C는 다 하고 있으면.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개공되는 시점이 중요해요. 왜 중요하면 무등록업자냐 아니냐 구별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개공되는 시점이 중요하다고. 이전에 하면 무등록, 이후에 하면 무등록이 아니다. 처분 통지를 기준으로 처분 통지에서 이전에 하면 무등록, 이후에 하면 무등록은 아니다. 근데 다른 걸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정리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공부할 때 이 흐름, 등록을 어떻게 해야 될까? 흐름 알아야 되고, 흐름, 시점, 그 다음에 절차, 이런 걸 알아두셔야 돼. 여기서 이제 기본서 나오면 구비 서류랄지 기타 등등 또 해야 돼. 빠진 것도 많아요. 이해됐습니까? 종별 변경이랄지 이런 것도 다 여기 절차 파트에 들어있는데, 기본서에서 기초교재는 그런 거 다 뺐어요. 일단 여러분들 기본적인 것만 일단 잡아보도록. 됐어요? 예. 자, 그래서 등록 절차, 등록을 어떻게 할까 감 잡았죠? 그러면 우리가 이 등록하러 가면서 원주시에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힘들죠?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아니, 쉬는 거지. 휴식 갖는 거지. 왔다 갔다 고생했으니까 휴식하고 10분 휴식하고 또 들어갈게요. 예, 휴식 갖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